예, 오늘은 진 매트릭스, 그 다음 GH 신소재,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는 익절, 하나는 존절하면서 합치니까 손실이 돼버렸네요. 일단 연패를 당했고,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결과는 마이너스 24만원, 약 손실이니만큼 2연패지만 거부권 발동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세를 설명을 하려니까 그림판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그림판을 한번 펼쳤습니다. 추세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따로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보려고요. 일단 뭐 추세라는 것은 하락 추세도 있고 상승 추세도 있지만 우리는 뭐 상승 추세만 알면 되죠. 상승 추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관성입니다. 관성. 추세는 어떤 경향성을 띠는 어떤 방향성을 띠는 흐름이죠. 흐름. 특히 상승 추세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 물리학 시간에 우리 학창 시절 때 배웠던 내용이죠. 어떠한 물체가 앞으로 갈 때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입니다.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 상방으로 상승 추세라는 얘기는 상방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추세를 타려고 할 때 이 추세의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한번 추세를 타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다라는 확고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추세를 먹을 수가 있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세라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추세선은 다른 어떠한 기준선들보다 매우 강력한 저항과 지지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관성을 가진다라고 인지하는 것부터 일단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상승 추세의 기초 단위입니다. 기초 단위. 바로 N자형 상승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했고 뭐 다들 잘 아시죠? N자형 상승.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어떤 종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거. 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재반등을 해서 여기에 첫 번째 상승분의 고점을 돌파해줘야 이게 N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N자형 상승이 왜 기초 단위냐면은 이 N자가 다음에 또 이어지죠. 또 N자가 나옵니다. 또 N자가 나옵니다. 이게 상승 추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N자의 출현은 상승 추세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초 단위니까. 어떤 종목이 별 의미 없이 움직이다가 상승을 하고 N자를 만들어낸다. 상승 추세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초 단위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 특징은 진폭인데 이 진폭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N자가 이어지게 되면 이 폭이죠. 이건 뭐 종목마다 상황마다 특성이고 이러한 진폭이 발생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N자가 연결된 구간을 가지고 이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 추세선이라는 것을 그을 수가 있죠. 이 구간 안을 진폭이 생긴다라는 것이 상승 추세의 특징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결국 이거 N자예요. 이 N자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진폭이랑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런 구간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은 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봉 때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긋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박스권 매매를 할 때도 중심 긋고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타점을 하단 쪽에 잡는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단과 하단의 이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 중심을 그을 수가 있죠. 예, 우리의 당연히 매수 타점은 요 아래 구간이 되겠죠. 매도 타점은 요 윗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 어떤 종목이든지 추세를 타게 되면 추세선을 긋고 매매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매도입니다. 매도.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모아가는 형태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이 첫 번째 구간에 잘 잡게 되면은 보유선 잡아가면서 좀 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추세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얘를 쳐다봤다라면은 이런 하단 구간에 모아가는 형태가 제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윗구간에 오게 되면 또 덜어내고, 윗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좀 추가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관점으로 이 상승 추세에 편승을 해서 10씩 이렇게 진입을 하고, 또 윗구간에 올라오면 또 10씩 덜어내고, 이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내가 이걸 다 털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상방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여기서 굉장히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추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하방으로 이렇게 음봉을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 이런 경우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일단 빠져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원칙으로 보는 거죠. 추세를 이런 이 윗구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로 다시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보더라도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정리한다. 대량 거래 발생해서 추세를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런 구간에 약하게 이렇게 추세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유선을 잡고 이걸 버텨내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약하게 벗어나더라도 이게 일봉이라 보면은 2, 3일 안에 이걸 바로 다시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고 바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은 정리한다 라는 관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성을 가지고, 이 추세선이 한번 형성이 되면은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지지, 이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 매매하는 데 있어서 추세를 보는 연습들을 종목마다 하시면서 어떠한 종목에서 어떠한 추세 이탈에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고,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떤 구간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추세를 바라보면은, 꼭 내가 추세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에서 추세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는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